자, 주제통합 8강입니다. 미학과, 자, 그 다음에 과학에서의 아름다움의 의미, 과학의 닮음의 의미네요. 자, 미학이라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을 어떤 추구하는 학문으로 본다면, 그것과 과학이 어떤 닮음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가에서 미학에서 닮음을 뜻하는 단어인, 자, 유사성과 상사성의 구별에는 중요한 철학적 의미,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자, 먼저 철학자 푸코는 자, 유사성과 상사성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자, 이때 유사성이라는 것은 원본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 그 원본과 가까움을 말한대요. 그럼 이건 실체적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자, 상사성은 자, 거기에 상사성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각 존재들 사이에 같음과 다름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즉 유사성이 현전의 성리상학, 그다음에 원본과 복제, 대상과 표상, 실제와 그다음 사유의 일치를 전제한다면, 자, 원본이 없는 복제인 이 상사성은 근대 형이상학의 붕괴를 함축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원본이 없다면 그것을 증언해야 할 인식론적 의무도 사라지게 돼버리네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그걸 우리가 보여줘 이러면 그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유사성의 개념이 세계에 대해 유일하게 올바른 객관적 기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전제한다면, 자, 상사성은 그런 절대적 기술이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서로 조금씩 차이를 내는 다양한 해석들의 놀이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사성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온 근대 의식 철학의 주된 원리였다면 상사성은 바로 현대 언어 철학의 원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분야가 달라져 버려요. 자, 유사성이라는 것이 근대 의식 철학 쪽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상사성이라는 것 현대 언어 철학 쪽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유사성과 상사성은 이렇게 두 시대 사이의 이미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시대 회화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회화가 뭐죠? 회화. 여기서 또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나오진 않겠죠? 자, 결국 미술이잖아요, 미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그림 같은 것들, 이걸 회화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 이런 회화적 이미지 안에는 유사성과 상사성이란 개념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르네상스에서 19세기까지 유럽의 전통 회화는, 전통 미술은 자연의 모방을 추구합니다.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사성의 예술이었을 거예요. 그 모방을 했으니까 그거 얼마만큼 닮았지?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지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자, 이때 회화의 진리는 원본인 자연과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오늘날의 회화는 그림밖에 원본을 재현할 의무를 지지 않아요. 그림 밖에 있는 사물을 똑같이 모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형과 색은, 자, 형태와 이 색깔은 닮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내가 유의, 자, 놀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설사 닮음이 있어도 그 닮음은 유사성, 즉 모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이 아니라 원본이 없는 복제들 사이에서의 닮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렌지를 노란색 오렌지가 있는데 이걸 빨갛게 칠해놔도 그것은 회화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에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상사성에서는. 자, 즉 유사성의 원리는 복제가 원본을 닮아야 한다는 동일성에 집착하지만 이 상사성의 논리는 자, 집착을 벗어나 복제들 사이의 차이를 전개하여 원본의 구애됨이 없이 마음껏 주관적인 상상의 수평적 논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색깔을 사과를 빨간색을 칠하든 파란색을 칠하든 검정색을 칠하든 이 같은 경우는 상상의 유의, 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상사성입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유사와 상사의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와 사상과도 지금 닿게 되는데 자, 여기 플라톤이 나오네요 지금. 자, 여기서 플라톤은 모든 사물이 이데아를 모방한 이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죠. 이 현실은 이데아, 이것을 모방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흐릿한 이미지를 바로 힘을 또 라크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무엇을
이데아를 모방한 게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게 시뮬라크르. 이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본은 이데아와 닮은 이미지인 유사가 되는 거고요. 자, 시뮬라크르는 이데아와 한없이 먼 느슨해진 사본의 사본인 자, 상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모나리자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여인을 실제 모델로 사실적으로 모방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것을 다시 누가 자, 현대 작가인 앤디 워홀의 그 멀로의 그 시리즈 있죠? 자, 이 애초부터 복제품이었던 멀로 사진을 마음대로 다시 다르게 반복해 무사한 사본의 사본이기 때문에 자, 시뮬라크르인 바로 상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남은 단에 갈게요. 자, 여기서는 과학에서의 닮음인데 자, 과학에서 닮음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 크기의 장치나 건물 등을 만들지 않고 모형 실험을 수행해서 실제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실험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상적 장치나 이런 것을 모형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과학에서 상사는 기하학적 상사나 운동학적 상사 그리고 자, 역학적 상사 한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되네요. 자, 이 상사성을 판별하기 위해 무차원수의 개념이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무차원수란 자, 이것은 차원이 없는 수를 의미하게 된대요. 자, 차원이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의 단위를 뜻하며 질량은 m으로 길이는 l로 그다음에 시간은 t로 그다음에 자, 온도는 지금 테타로 그다음 몰수는 n과 같이 자, 기본적 차원과 그리고 그 기본적 차원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자, 유도 차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네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므로 기본 차원인 질량 m과 길이 l의 세제곱으로 이루어진 자, 이것은 바로 유도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기본 단위인 질량들이 있죠. 기본 단위들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기본 차원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들의 관계를 이렇게 수식의 형태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유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무차원수는 차원을 갖는 물리량들을 적당히 곱하거나 나누어 얻어지는데 이 두 정삼각형의 닮은 비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b가 되며 이 길이 l을 자, 길이로 다시 나눈 값으로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여러분 손바닥만한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차원수를 더 높여가지고 겁나게 집채만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그 피라미드만한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차원수가 이게 넘나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확대시키고 얼마나 더 줄이고 이거에 따라 그것들이 똑같이 비율만 일정하게 간다면 그것은 정삼각형이 똑같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자, 과학에서 상사 중에 이 기하학적 상사는 상대적인 길이나 그 다음에 각도 등 닮은꼴 형상이 그대로 축소되거나 확대가 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정삼각형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된 것을 말하는데 크기가 다른 두 원뿔이 있을 때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의 비가 같다면 두 원뿔은 기하학적 상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두 원뿔의 크기 비를 나타내는 축적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한정 커질 수도 있고 무한정 더 작아지고 하지만 똑같은 비율만 일정하게 갖고 있다면 같은 차원의 것이 되는 거죠. 같은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운동학적 상사인데 기하학적 상사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답니다. 자, 그 밑바탕에는 뭐가 반드시 깔려요? 자, 운동학적 상사는 기하학적 상사가 밑바탕에 깔린답니다. 그러니까 유체나 물체의 움직임이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체가 뭔지는 아시죠? 물리에서 말하는 기체나 액체, 이걸 우리는 유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물체의 움직임이 서로 닮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운동학적 상사에서는 길이 척도뿐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네요.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가령 그림과 같이 커다란 원통과 기하학적 상사인 작은 원통을 만들고 바람이 불 때 이 공기의 흐름을 관찰하게 되네요. 자, 이때 모형은 작은 원통과 이를 지나는 바람이 되며 자, 여기에서 길이의 축적은 원통에서뿐만 아니라 자, 유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선에서도 동일하게 성립이 된답니다.
자, 여기 다시 그림으로 갈게요. 자, 가운데 지금 R만큼의 지금 반지름으로 하는 하나의 원통형이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축소를 시켜놓은 R 다시가 있네요.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자, 원통 주변으로 해갖고 이 노란선 부분이 바로 이 화살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공기나 액체의 흐름이 되는 거니까 유체의 흐름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대요? 이거 유선이라고 한대요. 자, 이때 유선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A와 B라는 여기 선분 사이에 여기 있는 요만큼이 자, 그것이 그대로 축소가 되면 어떻게 원통형이 그대로 축소가 된 여기 있는 유체의 흐름도 A 다시에서 B 다시만큼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축소된 만큼 위에 있는 것을 축소한 만큼 유선의 길이나 선분도 동일하게 축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A에서 B까지 유체가 유선을 따라 흐를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고 유체가 A 다시에서 B 다시가 유선을 따라 흐를 때 걸린 시간을 T 다시라고 한다면 이때 시간 축적인 자, T와 T 다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닮음에 해당하는 어느 부분을 잡아서 계산해도 이 값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비율이. 자, 따라서 원형의 한 지점과 이에 해당하는 모형의 한 지점의 속도의 비는 길이 축적대 시간 축적의 비로서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두 경우는 운동학적 상사성을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역학적 상사성이에요. 자, 이 경우는 다시 무엇이 심의 측면에서 닮았다는 의미. 자, 심과 연결되네요. 그런데 역학적 상사는 여기에도 뭐가 자, 기하학적 상사와 그다음 운동학적 상사를 전제로 합니다. 자, 이것이 당연히 이거 성립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역학적 상사 이걸 보게 되네요. 자, 간단한 구조물인 외팔보의 처짐에 대해서 자, 생각해보자. 외팔보. 여러분 처음 들은 사람 많을 텐데. 자, 수영장에 그 다이빙 보드 있죠? 이것처럼 한쪽을 고정시킨 고정 막대를 우리는 외팔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외팔보는 자체의 무게 때문에 끝이 처지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겠죠? 무게도 있고 하니까. 중력과 외팔보의 이 탄성력에 따라 처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때 보의 끝부분이 아래로 내려간 처짐 D는 재질의 탄성력과 보의 길이 L, 그 다음에 보가 중력에 의해 받는 힘인 보의 비중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얼마만큼이 더 처지느냐는. 이때 원형과 이 원형은 원통형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자, 아랫부분에 있죠? 원래의 형태. 자, 원래의 형태와 모형 사이에 무차원적인 수의 탄성력 대 중력의 비가 같다면 이때 무차원 수인 이 상대 처짐 이것도 마찬가지 L분의 B는 원형과 모형이 같게 된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자, 과학에서의 이 상사성에 대한 논의는 축소 혹은 확대 모형 실험의 분석으로 이를 원형, 원래 형태에 대한 결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자, 비용과 시간을 그만큼 많이 절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는 마칩니다.